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의 경우는 요즘 페이스북을 열면 다음과 같은 광고가 줄지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미국 주식 탐구 생활 시청자라면 아마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광고가 미국 다른 주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노출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해당 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기 시작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솔라 패널을 3년 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특별히 테슬라 배터리팩이 눈에 들어왔고 내년부터 바이든 정부의 정책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므로 그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분야에는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과 기업용 배터리 시스템 파워팩, 그리고 대규모 유틸리티 배터리 시스템인 메가팩이 있습니다. 가정용인 파워월은 14kWh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약 6,500불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하드웨어와 설치 비용까지 계산하면 최종 9,600불에서 15,600불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업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리베이트와 텍스 크레딧 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할 만큼 매력적인 가격은 아닌 듯합니다. 참고로 미국 가정의 일평균 전기 사용량은 30kWh 수준이어서 파워월 한 대 설치 시 야간 전기를 보충하는 정도이며 최소 2대는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일평균 전기 사용량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인 10kWh 또는 2018년, 19년 폭염과 누진제 완화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일평균 사용량이 14kWh까지 올라갔었는데 14kWh라고 보아도 1일 가정 사용량 대부분을 충전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메가팩은 한 유닛이 최대 3MWh의 저장 용량을 가지며 이는 필요한 만큼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참고로 3MWh는 3000kWh이며 미국 한 가정이 하루 30kWh를 사용하므로 약 1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 서부 전력 공급 회사 중 하나인 PG&E사와 테슬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카운티의 메가팩으로 구성되는 에너지 저장소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저장 시설이 될 것이며 256개의 메가팩을 설치하는데 이는 총 768MWh 규모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는 몬트레이 지역의 2만 5천 가구 이상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단순히 가정용을 생각했을 때 이미 저와 같이 많은 미 서부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솔라 패널 시스템을 갖추고 낮 시간에 생산된 전기 중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밤 또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 등에 되팔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의 비용을 들여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할까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게 된 그러한 계기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물론 호주 등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과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간의 정전과 단전이 잦아지고 있고 솔라와 풍력 발전소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일정한 품질의 전력 공급 수요가 앞으로 가정은 물론 국가와 지방 행정부 단위로 더욱 늘어날 것이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로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규모는 기간마다 그 수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20년 29억 달러에서 연평균 32%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121억 달러가 되며 2025년 이후 갈수록 연평균 성장률은 더욱 증가하여 2030년에는 1200억 달러가 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속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의 매출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2억 4천만 달러 정도인데 작년 동기간 대비 13.4%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020년 3분기 매출은 5억 7,900만 달러였으며 이는 2019년 3분기 수익과 비교하면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3분기부터
에너지 저장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사업성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애널리스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020년 매출을 17억 달러로 예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배터리 스토리지 시장 전체 29억 달러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약 58.6%나 됨을 나타냅니다. 현재 테슬라의 2020년 전기차 판매 예상 50만 대에 따른 매출을 약 250억 불 정도로 계산하면 테슬라 전체 매출의 약 7%에 불과하지만 관련 시장이 작년부터 연 30%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을 감안한다면 절대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는 마진율이 20%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배터리 스토리지 분야의 마진율은 5% 정도로 순이익이 아직 많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사업 초기로서 앞으로 기술이 더욱 개발됨에 따라 제작 단가가 내려가고 지출이 줄어들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30년 테슬라 연간 자동차 매출을 대략 평균 잡아서 500만 대 판매로 예상한다면 매출은 2,500억 달러이며 2030년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 규모 예상은 약 1,200억 달러이므로 지금과 같은 시장 점유율 약 58%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이 약 700억 달러가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사업 매출과 비교하여 약 28% 정도가 되며 두 사업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 매출의 22%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에서 추정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많은 경쟁사들에 비해 너무 높은 듯하여 다른 방법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매출이 17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므로 2024년까지 매년 시장 성장률 32%,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장 성장률 50% 정도에 맞추어 성장을 한다면 2030년에는 약 600억 달러가 되므로 앞의 700억 달러 매출과 비교하여 아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예로 미국 내 솔라와 관련된 업체들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직접 적합한 가격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세이지의 보고에 따르면 가정용 배터리 스토리지의 경우 테슬라 파워월의 설치 비율이 약 58% 정도를 보이고 있고 메가팩의 경우 이렇다 할 경쟁 제품을 아직 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의 시장 점유율이 그리 과대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과 같이 지켜만 준다면 2030년 내에 이르러서는 테슬라 전체 매출의 최소 20% 이상이 배터리 스토리지 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는 테슬라 주식을 앞으로 10년 이상 그대로 가지고 갈 또 하나의 매력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남은 관건은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제품 단가를 더 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년 2021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저탄소 경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도 해당 사업의 매출을 더욱 증가시키리라 예상됩니다. 테슬라에 장기 투자해온 소셜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인 차마스의 말을 들어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몇 년간은 다른 자동차 회사 중에서 테슬라를 소유하는 게 멋진 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테슬라 주식을 탈탄소와 규제받지 않는 에너지, 우리 모두를 작은 전력 회사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인수하려고 한다. 그럼 미주 탐생 시청자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